자, 이재명 대표가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했던 말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대선 패배로 모든 분야가 퇴행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빚이 생겼다. 빚이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보면 아주 뭐 아주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권력각이 아니에요? 그냥 아, 글자 그대로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상한 놈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토했던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재명- 워낙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이 사태 자체가 우리는 80년대로 퇴행할 줄 알았는데 50년대, 30년대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들 식으로 풀이하면 내가 대선에 져가지고 모질이가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다 미치겠다. 그러게 이 중에 열심히 안 뛴 사람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영장을 보니까 제가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공개되고 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남아있던 몇 사람까지 돌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를 잘 읽어보면 영장 청구서 자체가 무죄 사유서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무죄 사유서. 예. 아주 훌륭해. 예. 민주당 내부 기류가 이제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이재명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확고하게 섰다. 김혜영, 박지원 몇 사람만 빼고요. 어제 제가 김혜영 이야기 마지막에 방송해드렸거든요. 김혜영은 그냥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지금 검사들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동생이 검사 출신 변호사 같은 로펌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윤석열은 깡패란 소리예요. 세상에 어떤 깡패가 국가 권력으로 장난칩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메르스 때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정부 대책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 선택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막겠답니다. 수확량 많은 우량 품종만 수매하지 않겠다는 게 쌀값 대책이랍니다. 국민의 처참한 삶을 놓고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기를 충고합니다. 네, 세죠 이제 발언이. 셀 수밖에 없죠. 그렇게 때렸는데 아이고 행복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차원을 넘어서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어떤 문제에 대해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의 수준 자체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뭐 소고기값 안정시킨다고 14만 마리 뭐 도살해라.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아니 무슨 뭐 극단적 선택 줄여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번개탄 생산 금지시킨다.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도 고민도 애정도 없다는 게 네. 너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 중에 하나 이거예요. 요즘 숫자가 유행이다. 133. 그런데 말입니다. 133번 수산 안 합니까? 뭐 이런 거. 275가 알려진 것만 이재명 대표의 압수수색 횟수래요. 알려진 것만. 275건. 이 숫자가 유행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 275번 압수수색 할 때마다 275번 그러면 판사 도장을 찍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하고 있다. 농단. 농단이란 말이 권력이 특정 한두 사람한테 집중된다. 그걸 가지고 국가라는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충고를 하는 게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기를 충고한다. 진지하게. 장난하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가 보기엔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윤석열은 나름 진지하더만. 너도 때리잡는데 엄청 진지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게 화제가 되는 거죠. 서른도 전재수도 부결 한 목소리 냈다. 왜냐하면 그 서른 전재수 이런 분들이 친명은 아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서른은 뭐 반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저분도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그 서른이나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쉴드 치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흠집내기 위해서 서른이나 전재수 의원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재명한테 상처가 될 만한 건 발췌해서 그 말만 발췌해서 헤드라인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서른이나 전재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터뷰를 풀 텍스트로 들어보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당원이고 우리 당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서서 지켜야 된다라는 맥락 안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기 저 멤버십 김무상님 39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아니 근데 지금은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이런 발언에 서른 의원님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좀 이렇게 품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지금 요즘 조중동을 필두로 한 그런 언론에서는 이게 1차 구속영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2차, 3차 나온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부결시키기로 했지만 2차, 3차 때 이 사람들이 말이 바뀔 거를 대비한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설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 내가 약간 좀 흥분했던 게 그런 거거든.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은 수박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 금지령. 왜냐하면 지금은 좋든 싫든 세상 사람 어떻게 다 이재명 좋아해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런 사람들도 이재명 편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변할 줄 몰라가 아니라 아이고 서른 잘하네 할 수밖에 없는 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체포 동의안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니 당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할 사람이 당론이면 찬성하고 아니 반대하고 당론 아니면 찬성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비밀 투표인데. 비밀 투표니까. 네.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 없어도 이건 100% 부결된다. 지금 이야기는 한 180 정도가 반대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서는 부결은 맞는 것 같은데 간당간당한 거 아니야? 근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그 용기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그 정도의 배포 있는 그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 특히 수박 중에 그 수박들이 우리가 하지 이야기 말라잖아 이 사람아. 국회의원한테 하지 말라 그러지 당원한테는 그래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도와드리자고. 알았습니다. 그 과일 국회의원들이 과일 국회의원들이 과연 존재할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참 당에서 당 내부적인 싸움으로 지지고 볶을 때는 일반 지지자분들이 수박이라고 상대방 비난하는 거 나쁘지만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럼으로써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지지자 고관여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내부를 단합해야 되고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쁠 테니까 달콤이라고 부르는 거 어떻습니까? 달콤이들.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런 게 있거든. 한번 이재명 편을 들고 나면 다시 돌아서기 쉽지 않아요. 결국 이재명으로 단일 대우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박지원이나 김혜영이나 뭐 또 누가 있었지? 듣보잡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일종의 이제 공개적 악플 써댈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노가 되게 스러운데요. 지금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특히나 서른 전재수 이런 사람들이 부결시켜야 된다고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지는 칭찬해 주는 게 맞죠. 며칠만 참아 며칠만.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낸 내용 자체가 웃기다. 부결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른 의원 체포동의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지금 부산 서면에서 이번 주말입니다. 3시 검사 독재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국민해임 규탄대회. 여기 그 월요일 날 당원 최고다에서 정청래 최고가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게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장외 집회를 부산 서면에서 한다는 거죠 이번 주는. 예. 벌써 KTX 막 이런 게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진짜 에이. 많이들 가시나 봐요. 그 집회 갈 때는 버스가
그 정답이죠. 이게 참 깨알 같은 게요. 저 뒷모습이 저 우리 새날이 나오는 음. 서울숲 최고 뒷모습이에요. 이런 올 블루. 이런 파란 정장은 어디서 구하셨는지. 진짜 궁금해. 저런 정장 어디서 구하는지 궁금해. 한번 서면에서 입어보고 팝니다. 싶어. 서면에서 팔고 있으니까 많이들 가시기 어, 바랍니다. 서면 가보고 싶어. 이게 뭐 전국을 이제 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 네. 주는 서면이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예. 합니다. 자, 잘한다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끝난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네. 이 흐름은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어떤 흐름이냐면 부결시키자는 선동은 안 먹혀요. 음. 그러니까 기소되면 당대표 내려놓으라 선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네. 그 당원 8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치 탄압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대표 안 내려놓고 계속 재판받으러 다니면 총선 진다 같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흐름은 좀 알고 계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최은미님, 먼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